코 땡땡땡이나 코스트코, 이 땡땡 트 땡땡땡 그 있잖아요. 이마트 네. 트레이더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4단원 화산과 지진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기다가 3단원도 한 차씩 나가볼 거예요. 진짜 하시고요. 5단원 중에 벌써 4단원 끝나가요. 와, 진짜 여러분도 고생 많았고요. 나머지 한 단원도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주제는 8차 시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과학제 94쪽, 95쪽 잘 폈죠? 우리 10년 전. 네, 오늘은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제 일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지진은 IT 지진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났던 해라고 하는데 강진이 있었고 피해가 좀 컸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2010년 1월 12일 진도 7.0의 강진이었고요. IT는 여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 생각보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여서 그 지진 설계를 뭐라고 하죠? 내진 설계라고 네, 하는데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 많아서 피해가 컸다고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건물이 아이고 구조되는 모습이죠. 네. 지진이 일어나면 저렇게 아예 다 무너지나 봐요. 네, 이래서 이때 다양한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구조 활동을 하러 갔고 네. 구호 물품도 많이 보냈던 걸로 기억이 우리나라도 나요. 가지 않았나요? 연예인들도 많이 갔죠. 네. 이제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후에 자, 이런 강진도 있었고 다음은 그 다음에네요. 9.0이면 엄청 크네요. 와, 그 쓰나미 피해가 있었던 그 후쿠시마 원전에도 요즘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 때문에 발생하게 된 해일? 바다가 해일, 네. 바닷물이 갑자기 넘쳐오는 거. 그걸 쓰나미라고 하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워터파크 가면 단순히 파도. 그냥 물을 밀어내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건물을 집어삼킬 정도로 네. 엄청 높고 빠르게 온다고 해요. 거의 그냥 아파트 높이에 그 정도가 물이 오는 거죠.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다에 가면 막아놓는 거 있잖아요. 방파제. 방파제를 거의 집어삼키고 넘어오는 모습이고요. 보면 저 멀리 바다에서부터 이제 넘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이거는 많이 진행된 상황인 것 같죠? 불도 났네요. 네네. 보면은 이제 단순히 이제 물만 넘치는 게 아니라 건물도 다 파괴시키기 때문에 안에 가스가 뭐 열려 있다든지 하면 불도 나는 경우도 있죠. 온갖 이게 장난감처럼 보이는데 다 하나하나 집이고 이건 이미 부서졌던가 나무가 뽑혔던가 그런 거겠죠. 부서진 잔해들이네요. 네. 여기 보면 신기하게 여기 배가 있어요. 배가 네. 밀려왔나 봐요. 밀려서 이렇게 피해가 있었고 원전에도 문제가 생겨서 이제 핵 물질이 누출되기도 하고 요즘에도 문제가 있죠. 오염수 내보내냐 마냐. 좀 장난감 같네요. 그러니까요. 비행기랑 차가 자동차가 같이 있다는. 같이 자 이렇게 바다에서 이제 물이 흘러 넘쳐오는 도로가 산산조각이 났네요. 도로도 이제 무너지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때 사람들이 다시 자기 살던 데 찾아가 보고 했는데 이제 제대로 되는 걸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구조를 기다리는 집 위에서 자세히 보면 집이에요, 여러분. 나무 이제 잔해들이 다 밀려와서 이렇게 보이는데 위에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차 위쪽에 토사물들이 내려와가지고 네네. 아예 다 차가 깔린 느낌이네요. 네네. 열차도 이탈을 해서 밀려온 것 같죠? 주변에 철로가 없는 거 보니까. 네.
이재민들이 그쵸. 대피해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집을 잃고. 네. 다음은 어딜까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대요. 네, 지난 시간에 그 경주, 공부했던 포항. 네, 그 지진인데 열심히 하죠. 자, 그러면 저 영상 보면서 이때 지진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이제 영상 보시죠. 지난 12일 경주에서 강진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무려 350회가 넘는 여진이 관측됐습니다. 네, 다행히 지진의 규모와 빈도는 감소하고 있는데 문제는 언제 끝날지 기상청도 예측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경주에서 규모 5.1과 5.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350여 차례의 크고 작은 흔들림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규모 1.5에서 3.0의 지진이 330회 이상으로 가장 많고 실내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0에서 4.0도 14차례 관측됐습니다. 국내 지진 최다 발생해인 2013년 93회의 3배를 훌쩍 넘고 1978년 계기 지진 관측 이래 최다 규모입니다. 여진은 본진이 끝난 뒤 나타나는 작은 규모의 다발성 지진으로 첫 강진 직후 뭉쳐있던 에너지가 전부 방출되지 못했거나 새로운 지각 변형이 있을 때도 발생합니다. 다만 기상청은 여진이 언제 완전히 멈출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계속 몇 시간 간격으로 좀 나고 있긴 하기 때문에요. 언제쯤 끝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진은 본진 발생 후 수일에서 최대 수년까지도 발생합니다. 실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5년이 흘렀지만 아직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본진 후 최대 몇 달간 흔들림이 지속될 수 있고 이 경우 약해진 지반에 힘이 쌓여 추가적인 피해 발생도 가능하다며 작은 흔들림에도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한 위험한 수는 곳이다. 없고, 네, 그렇죠?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그리고 거. 지진이 한 번 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쵸. 여진도 계속 있고 또 그 정도의 강진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라서 되게 좀 예민해질 것 같아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미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 집에 뭐 균열이 있으면 괜히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불안할 그리고 것 같아요. 심리 치료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힘든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우리도 설계도 잘해야겠고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배울 내용, 학습 목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알고 행동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지진 발생 시 시기별 대처 방법 알아보기.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시기별입니다. 볼게요. 1번 정답이요. 흔들리는 물건을 물건을 고정한다. 자,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흔들리는 물건을 고정을 해야겠죠. 뭐 우리 교실을 예로 들면 뭐 선풍기, TV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칠판 이런 것도 떨어질 그쵸? 수도 있고 유리창도 그렇고요 거울 네, 이런 것도 다 떨어질 수가 있죠.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음. 구급약품 비상식량. 구급약품과 비상식량. 교실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바로 연구실에 뛰어가서 사발면 끌어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구급약품 비상식량을 준비한다. 비상식량을 준비한다. 자, 3번. 손전등과 휴대용 라디오. 손전등과 휴대용 라디오를 준비한다. 왜 갑자기 휴대용 라디오죠? 그 방송 하잖아요. 재난이 나면 재난 방송을 왜 재난방송 TV로 안 보죠? TV가 그때 나오지 않거나 전기가 끊기거나 핸드폰 있잖아요. 아프리카 TV 보면 되지 않나요? 유튜브? 이 사람들 신고 좀 해주세요. 이 라디오 회선이 그렇죠. 안 끊기고 안전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재난 방송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라디오로 송출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4번. 내진 설계에 의해 건물을 짓는다. 네, 내진 설계에 의해 건물을 짓는다. 이때 말하는 내는 내구성 할 때 내자예요. 그래서 지는 지진할 때 진짜입니다. 설은 선일기원 할 때 설입니다. 네. 설기현이요? 설계연이요. 설치할 때 설이 그쵸. 되겠습니다. 이 내진 설계는 지진에 안전한 구조물을 설계하는 걸 내진 설계라고 해요. 자, 이 사진 자세히 보면 이제 내진 설계라고 하는 건 뭐
더 굵은 철근을 이용한다. 뼈대죠, 뼈대. 그리고 건물 기둥 사이에 감쇄 장치를 설치하고요. 흔들리는 그 정도를 조금 줄여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릴 때 블럭도 많이 하고 레고도 많이 했을 테니까 여러분도 그거 만들 때 이제 좀 단단하게 하려면 서로 이어가지고 막 붙이잖아요. 그렇죠. 뼈대를.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적층 고무를 사용한다. 이 말은 너무 단단하면 잘 부러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파트도 사실 고층 아파트는 강한 강풍이 불면 사실 조금씩 흔들린다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설계하는 게 너무 단단하게 설계해도 이게 조그만 어느 정도의 충격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네. 이 고무도 마찬가지 흔들림에 내구성이 있도록 이제 그런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감쇄 장치죠. 흔들릴 때 서로 이어서 이제 흔들림을 이제 줄여주는 장치고. 그 최근에 짓는 건물들 정도가 저렇게 설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진 발생 시 자신이 있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냥 도망가면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그죠? 4군데 정도 지금 장소에서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알아볼 건데 이게 또 지진으로 흔들릴 때랑 흔들림이 멈췄을 때 방법이 또 다르다고 해요. 맨 처음에 지진이 흔들리잖아요. 그때 대처 방법하고 잠깐 멈췄을 때 그때 네. 대처 방법 다른가 봅니다. 네. 지진 흔들릴 때 교실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근데 4학년이면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우리가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매년 맞아요. 했으니까. 이거 여러분 다 했었죠, 지금. 그림 나오는 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책상 다리를 붙잡고 일단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를 중심적으로 좀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리를 보호하는 이유는요. 머리가 다치면 정신을 잃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고 현장, 위험한 현장에 계속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신을 잃어서 그 자리에 남아서 뭔가 사고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방지해야겠습니다. 책상 안에 들어갈 때 선생님들이 꼭 이거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방이요? 가방. 예. 나갈 때도 나가면서 대피할 때도 필요한데 일단 책상 안에서도 가방을 이제 네, 머리를 보호할 수 있기 머리를. 때문에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1분에서 2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멈추면 가방을 머리 위에 메고 그렇죠.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이동하는 중간에도 뭐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위를 이렇게 보호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승강기 안에 있으면 원래 이제 지진 날 때 승강기 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타고 있는 중간에 막 흔들리면 어떡해요? 이 아줌마 지금 이 위험한 순간인데 지금 장난치는 장난치고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눌렀는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요원이 아니라고 하네요. 요원이 됐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요원님. 네. 신요원님? 승강기 안에 있을 때는 빨리 탈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버튼을 다 눌러서 제일 먼저 멈추는 데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비상 계단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승강기 안에 있을 때 지진이 난 경우죠? 네, 그쵸.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빨리 내려야 되는 이유는 이제 지진으로 뒤틀리니까 네. 이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리게 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건물 안에 낄 수가 네, 있겠죠.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내려야 되겠습니다. 자, 승강기는 원래 이용하면 안 돼요. 이 그림의 상황은 승강기 안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한 경우예요. 맞아요. 다음 건물 밖인데요. 건물 바뀌면 그냥 된 거 아닌가요? 이 친구들 지금 건물 밖에서 가방을 메고 뭐 하교하고 있던지 이런 상황인가 봐요. 건물 밖에서도 건물 근처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떨어질 수가 간판, 있잖아요. 간판. 네, 네. 간판. 간판 진짜 많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간판은 맞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선 끊어져서 전선 이제 전기통 안에 이제 즈즈가 이러면 통닭구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주변에서 떨어져야겠죠. 대형 할인점. 대형 할인점에 있을 때도 뭐 교실에 있을 때랑 마찬가지로 일단 머리를 잘 보호를 하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에 만약에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면은 마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케아나 가구점이나 뭐 이런 거 아이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기 위에까지 물건이 엄청 많은데 그렇죠. 떨어진 물건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대형 네. 상가는. 그래서 맞아요. 머리를 더 잘 보호해야겠죠. 맞아요. 그 코 땡땡땡이나 코스트코, 이 땡땡 트 땡땡땡 그 있잖아요. 이마트 네. 트레이더스. 네. 쓸데없네요. 아무튼 그런 데는 막 물건을 막 저 엄청 높게 쌓아놓잖아요. 약간 창고 창고식이니까 그런 데는 진짜 가벼운 물건도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이런 대형마트는. 학교에서는 이제 흔들림이 멈춘 상황에서는 머리 아까 말씀하신 가방이나 이런 걸로 머리를 보호하고 선생님 지도에 따라서 이제 공터나 이런 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 학교마다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학교는 어디죠? 지진 발생했을 때 운동장이죠.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거예요. 각 교실마다 가장 가까운 계단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혹시 잊어버렸을 땐 역시나 담임 선생님을 믿고 그렇죠. 따라가면 됩니다. 혹시나 담임 선생님이 다쳐가지고 정신이 잃고 계신다? 두고 가야죠. 안 돼요. 다른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제발. 여러분들 놔두고 가면 안 돼요. 같이 가요.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네, 거예요. 그럼요,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죠. 다음은 건물입니다. 일반 건물에서 흔들림이 멈췄을 때. 네, 승강기 대신에 계단 이용해야 됩니다. 승강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아까 말했죠? 말했죠. 네, 거기에 잘못해서 오히려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승강기 대신에 계단 이용하고 또 학교에서랑 마찬가지로 가방 같은 걸로 머리를 잘 보호를 하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요거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계단 이용할 때 보통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2차 사고라고 해요. 너무 빨리빨리 도망치려다 보니까 질서를 잘 안 지키고, 그러니까 순서를 안 지키고 막 이제 새치기 하고 밀고 막 하면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머리 다치고 깨지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신속하게는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는 있게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집에서예요. 집에서 흔들림이 멈췄을 때 지금 가스 밸브를 잠그고 있어요. 화재 같은 게 또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스 밸브를 잠그고 그리고 또 머리를 책 같은 걸로 보호하고 이제 바깥으로 대피하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전기 스위치도 끄면 좋겠죠? 네, 전기도 차단을 해야 돼요. 이 친구는 또 문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까 문 뒤틀려서 못 나간다고 하니까. 네. 학교에서도 가장 문에 가까운 친구들 있죠? 네. 그 친구들의 역할은 제일 먼저 문 먼저 여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아저씨는 급해가지고 지금 도마를 머리 위에 올렸는데 도마구나. 어떻게든 머리를 보호하면 네, 맞아요. 좋다라는 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전기 가스 차단하고 밖에 나갈 수 있게 문을 열어둔다. 네. 자, 지진 발생 후에요.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해서 응급처치를 하거나 구조 요청을 그렇죠. 해야 돼요. 담임 선생님이 다쳤나 안 다쳤나도 봐야 되고 네. 친구가 다쳤나 안 다쳤나. 그다음에 집이나 교실로 돌아간 후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주변을 확인합니다. 주변. 와. 자, 3번. 계속해서 재난 방송을 청취하며 오.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까 재난 방송 어떤 게 제일 좋다고요? 휴대용 라디오. 휴대용 라디오. 한번 영상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봤어요. 같이 한번 만화예요, 만화. 보세요. 보시죠. 어린이 여러분, 이곳은 지진을 직접 체험해보고 대피 요령을 실습하는 곳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1, 2분 정도만 큰 진동이 있으므로 이 시간 동안 몸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지진이 나면 먼저 가스밸브와 전기를 차단하세요. 그리고 문이 뒤틀려서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을 열어두세요. 그리고 튼튼한 식탁이나 책상 밑으로 피하고 방석 같은 것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선반에 있는 물건이나 유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꼭 신발을 신고 다니도록 합니다. 또한 불이 났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실내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꼭 가르쳐 드리도록 하세요. 3.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행동아, 뭐하니? 오늘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서 지진 체험을 했는데요.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해서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행동이한테 배워야겠구나. 지금부터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집 밖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유리창이나 간판 같은 것에 다칠 수 있으므로 가방이나 외투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해요. 그리고 담이나 대문 기둥에 기대면 위험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백화점이나 지하상가, 극장, 지하철과 같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큰 혼란이 생겨서 더욱 위험할 수 있는데요. 직원의 지시나 안내방송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야 해요.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해야 해요. 잘 알았어. 또 뭐가 있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면 빨리 모든 층을 누른 후 가장 가까운 층에 엘리베이터가 섰을 때 계단으로 가야 해요. 만약 밖에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지진을 느끼게 되면 교차로를 피해서 길 오른쪽에 차를 세워야 해요. 대피할 때는 창문을 닫고 열쇠를 꽂은 채로 문을 잠그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산 같은 곳도 지진이 나면 많이 위험하겠지? 예, 산은 산사태나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해요. 맞아. 그리고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는데 경찰이나 방재기관의 지시사항을 침착하게 따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지금부터는 큰 진동이 끝난 후에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진이 나면 화재가 많이 나는데 빨리 불을 끄고 가스 누출이나 전기 누전을 확인합니다. 만약 피난할 경우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전화는 짧게 사용하여 정말 긴급한 통화가 잘 될 수 있게 하고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여 부상자를 도와줘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지진 해일이 발생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지? 일반적으로 지진 해일이 해안에 도달하기 전에 바닷물이 빠지기 시작하여 항구 바닥이 보일 수 있다는군요. 이럴 때 지진 해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빨리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진 해일은 여러 차례 오는데 처음 지진 해일이 온 후 두세 차례 더 큰 지진 해일이 온다고 합니다. 만약 해안가에서 강한 진동이 있으면 2, 3분 이내에 국지적인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진 해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빨리 알리고 높은 지역으로 빨리 대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네요. 지진이 발생하면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기가 최선의 방법. 저는 지진 해일을 대비해서 달리기 연습하러 가야겠습니다. 자, 영상 속에 지진 발생했을 때 그리고 지진 발생하고 난 후에 그리고 선생님들도 설명했듯이 필요한 행동들이 있었어요. 대처 방법 한번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약품이나 비상식량 등을 준비한다. 흔들리는 물건을 고정한다. 요거는 지진 발생 전. 그리고 지진 발생했을 때는 건물 안에 있을 때는 무거운 물건이 넘어질 염려가 있는 곳에서 멀리 피해야 이제 내가 몸을 보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집 안에 있을 때는 가스 밸브 잠그고 전기불을 끄고 차단도 할 수 있으면 차단을 해서 화재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공공장소 대형 마트나 이런 다른 건물 안에 있을 때는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를 하면 되는데 이때도 머리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진 발생 후에는 읽어주시죠. 부상자를 응급처치하고 재난방송을 청취해야겠죠. 그리고 주변 잘 살피라고 했고요. 실험 관찰 생각해볼까요는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타임스매트 여쭤보지 마세요. 여쭤보면 방송 안 본 거예요. 수업 안 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거 있는데 이런 거 집에서 정해놓으면 좋대요. 왜 지진이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우리 가족이 떨어지면 어디서 만나자. 그렇죠, 네, 이런 그렇죠. 거 정해봐도 맞아, 좋을 맞아. 것 같아요. 아 고생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4단원 끝났다. 이제 한 단원 남았습니다. 2교시 때는 그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단원 3단원. 제목 다시 뭔지 또- 아세요? 그림자와 거울! 자 이따 봐요. 안녕. 가볼까요? 톤 올리세요. 톤 올리고 다른가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